0대1이라는 경기 스코어만을 보면 많은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이 멕시코에게 단 한 골 차이로 패배했다는 사실만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분 내내 펼쳐진 경기를 끝까지 지켜본 이들이라면 이 짧은 점수 뒤에 숨겨진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 전문가들뿐 아니라 인접국인 일본 언론까지 크게 주목한 경기였으며 일본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단순히 멕시코의 전력 우세 때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 운영 과정과 경기력에서 드러난 여러 우려스러운 문제점들을 낱낱이 분석하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진단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한때 아시아 축구의 강자로 평가받았던 대한민국이 2026 피파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불안 요소와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이 특히 놀란 부분은 단순히 멕시코의 승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멕시코는 홈 이점과 안정된 경기력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는 어느 정도 예견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대한민국이 패배한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앞으로의 한국 축구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전반전 내내 양팀은 뚜렷한 득점 기회를 거의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흐름은 상당히 팽팽했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일정 시간 동안 볼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축구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과거 손흥민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던 시절과는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결정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기량 저하를 넘어 전술적 준비 미숙과 경기 중 선수들의 집중력 분산, 그리고 상대 수비진의 견고한 조직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본 방송의 축구 분석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볼 점유율은 높았으나 실제로 멕시코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상대 페널티 박스에 가까워질수록 공격 전개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 수비진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수비 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었고 대다수 대한민국의 공격을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대표팀이 상대 수비의 압박에 대응하는 전술적 다양성과 창의적인 공격 루트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경기 후 기록만 보면 대한민국이 크게 밀린 듯한 인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본 언론은 현대 축구에서 승패가 더 이상 단순히 점유율이나 패스 횟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경기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단 한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멕시코가 대한민국에 비해 완전히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멕시코는 단순한 기량 우위뿐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에서 한 수 위였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장면은 후반전 시작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한민국 골키퍼 김승규가 큰 압박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공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가 침착하게 빈 골문으로 공을 밀어넣으며 경기의 유일한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한 장면은 일본 언론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한 부분이었으며 다수 전문가들은 김승규처럼 경험 많은 골키퍼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비교적 평범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불안한 처리 실수가 나왔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실수를 넘어 경기 전반에 걸친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과 집중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SNS에서도 만일 이와 같은 실수가 일본 대표팀 골키퍼에게 발생했다면 경기 후 엄청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분석가들은 이 실수의 모든 책임을 김승규 한 사람에게만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번 실수를 팀 전체의 집중력 저하가 만들어낸 결과로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실점 이전부터 대한민국은 멕시코가 후방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빌드업을 전개하도록 여러 차례 허용했고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간격도 점차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에 보여줬던 강한 전방 압박도 이후에는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런 경기 내 전반적인 팀의 조직력 저하와 전술 실행력 약화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제 실점을 허용한 뒤 대한민국의 경기 반응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동점골을 위해 공격 라인을 올렸음에도 오히려 경기 내용은 더 단조롭고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롱패스 비중이 계속 늘어났고 손흥민과 다른 공격진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대한민국이 마치 플랜 B가 없는 팀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처음 준비한 경기 계획이 실패했을 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술적 변화가 거의 전무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의 압박과 수비 전술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부족했고, 경기 중 전략적 조율 능력에도 명확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경기 종료 20분 전부터 대한민국은 다소 공격 강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규성은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2차례 잡았으나 멕시코 골키퍼 라울랑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한국 팬들은 동점골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멕시코는 상승세를 타는 팀답게 촘촘한 수비 간격을 유지했고 강한 몸싸움을 펼치면서도 조직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공격은 점점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양 팀 간의 심리적 차이였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은 홈팬들의 열광적 응원 속에서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했고, 경기의 각 순간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실점 이후부터는 서두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조급해진 마음이 커질수록 마지막 패스와 마무리에서 실수가 잦아졌으며 결국 경기 주도권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공감하는 일본 팬들도 적지 않았는데, 일본 내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대한민국이 손흥민 개인의 번뜩이는 순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에이스인 손흥민이 상대의 강력한 마크에 무기거나 활동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팀 전체 공격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약점은 앞으로 월드컵에서 만나는 다른 강팀들이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한층 성숙해진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개최국 멕시코를 2026 피파 월드컵 32강 토너먼트에 조기 진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3연승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점은 이번 승리가 멕시코의 월드컵 무대에서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6연승이라는 기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멕시코가 큰 무대에서 얼마나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강한 승부 근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번 패배로 인해 마지막 조별 리그 경기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은 단순한 승점 경쟁을 넘어 사실상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가르는 결승전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대한민국의 2026 월드컵 여정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마감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의 시각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멕시코에 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경기 중 어떤 방식으로 무너졌는지, 그리고 경기 내내 강력한 투지와 조직력, 거센 압박 그리고 큰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으로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팀이 단 한 번의 실수를 계기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대한민국 축구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본 언론 역시 경기 후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이 있는데, 월드컵은 언제나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패배가 곧바로 탈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이 이 거대한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적 부분을 신속히 추스르고 전술을 재정비하며 개인 실수를 최소화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멕시코와 같은 경기력을 다시 보여준다면 일본 언론이 제기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의 2026 월드컵 도전이 누구도 원치 않는 방식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경기 종료 후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 일본 스포츠 매체는 멕시코의 역사적인 승리를 단순히 칭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력을 세밀하게 해부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번 패배가 김승규 골키퍼의 단 한 번의 실수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경기 내내 반복되어 왔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결국 한순간에 폭발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반 초반 실점 장면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폭발한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일부 일본 칼럼니스트들은 흥미로운 통계도 제시했는데 대한민국은 60분 이상 볼 점유율에서 멕시코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득점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공격이 정확하지 않은 크로스나 페널티 박스 앞에서의 횡패스로 마무리됐고 경기 주도권은 어느 정도 잡았으나 승부를 결정짓는 지역에서는 전혀 지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꼽혔습니다. 이처럼 점유율에 집착해 소유를 위한 소유 빠진 점 역시 일본 축구 팬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공은 오래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득점 위협을 만드는 순간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한 일본 팬은 기록만 보면 두 팀이 비슷해 보이지만 90분 끝까지 경기를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팀은 오직 멕시코뿐이었다라고 말해 온라인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이 주목한 부분은 양 팀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멕시코 벤치는 선제골 이후에도 기존의 전술을 거의 바꾸지 않고 선수들에게 낮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역습 기회를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교체 카드를 사용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대한민국은 끝내 치밀하게 조직된 멕시코, 수비를 뚫을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이번 경기를 위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평소 자주 활용하는 공간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멕시코 수비수 두세 명이 즉시 압박에 나서면서 손흥민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야 했고 자연스럽게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낼 선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기를 끝까지 지켜본다면 손흥민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움직인 선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했고 다시 빠르게 페널티 박스로 침투하며 기회를 만들기 위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에 주변 선수들과의 연결이 무너지면 한 명의 뛰어난 선수만으로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일본 축구 팬들은 과거 일본과 멕시코 간 맞대결을 떠올렸습니다. 멕시코는 항상 조직적인 수비로 유명한 팀이며 높은 점유율을 굳이 추구하지 않더라도 공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상대가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드는 팀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전도 거의 그런 멕시코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 경기였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전술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일본 언론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도 제기했습니다. 과연 심리적인 부담이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대회 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팀 중 하나로 큰 기대를 받았으나 중요한 경기일수록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선수들의 플레이를 경직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실점 직후 대한민국 선수들의 몸짓과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마음을 추스르고 동점골을 노리기보다 많은 선수들이 서두르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공격 전개 연결성이 눈에 띄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받는 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리드를 잡은 뒤에도 무리하게 추가골을 노리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시간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울 하나, 골킥 하나, 터치라인 밖으로 공을 내보내는 모든 플레이가 치밀하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고 이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조급함이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승리는 멕시코에게 단순히 조기 토너먼트 진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동시에 월드컵 무대에서 아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이어온 놀라운 6연승 기록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멕시코가 큰 무대에서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강한 승부 근성을 갖춘 팀임을 재확인시켜준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단순히 0대1 패배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준 경기이며,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한국 축구가 직면한 현실과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지만 그 희망을 살리기 위한 준비와 각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임을 이번 경기가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캑,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강호인 멕시코가 아시아 팀과 맞붙을 때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축구 대표팀은 단순히 기량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경기 전술, 심리적 준비, 그리고 상대팀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패배했다고 해서 곧바로 2026 월드컵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패배로 인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짊어져야 할 부담과 압박감은 훨씬 커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 사실상 결승전과 같은 중요한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월드컵 여정은 조별리그에서 조기에 막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선수들은 물론 팬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언론은 일제히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작은 실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강조하며, 골키퍼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수비진의 작은 공간 방치, 심지어 0.5초나 5초 정도의 늦은 판단만으로도 경기의 흐름과 팀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패배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큰 교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축구 역사는 이미 수많은 강팀들이 조별리그에서 겪은 쓰라린 실패를 바탕으로 더욱 강한 팀으로 거듭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졌느냐가 아니라 패배 이후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는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이 진짜 저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 언론의 경고가 단순한 충고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축구가 앞으로 마주할 어려움을 예고한 신호탄이었는지는 바로 이 경기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한 경기만 놓고 보아도 일본 언론은 멕시코전 패배가 대한민국 축구가 오래전부터 받아왔으나 제대로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았던 경고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축구는 여전히 아시아 최강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고, 유럽 정상급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값과 실제 경기력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력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과거만큼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경기 직후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보다 과거의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만들어낸 신화, 그리고 독일, 포르투갈, 우루과이 등과 맞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던 시절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축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면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일본 언론은 경기 중 한 장면을 매우 주목했습니다. 후반전에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마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팀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빌드업 속도는 느렸고, 공격 전개도 과감한 도전보다는 안전한 선택에 치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아시아 축구 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습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한 압박과 체력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끈질긴 투지와 에너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일본 팬들 역시 이러한 분석에 크게 공감하며, 과거 대한민국이 가장 두려운 팀으로 평가받은 이유는 뛰어난 기술이나 점유율 때문이 아니라 끝없는 투지와 뛰어난 체력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끈기로 상대를 압도했던 모습이 이번 멕시코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점 이후 대한민국이 경기 속도를 끌어올린 시간은 마지막 20분 정도에 불과했고,
그 짧은 시간 내에 경험 많은 멕시코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극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일본 축구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화제를 모은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한민국 수비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비록 실점은 한 골에 그쳤지만 많은 팬들은 붉은 유니폼의 수비수들이 단순한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멕시코가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번 속도를 올릴 때마다 대한민국 수비진은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를 골키퍼와 수비진 사이의 호흡과 조직력이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멕시코 축구 대표팀은 일본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멕시코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인내심과 철저한 규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리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종료까지 멕시코는 거의 한 번도 상대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았고 필요한 순간에는 기다렸으며 때로는 주도권을 일부 내주는 전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단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마무리하여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러한 침착함과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두 팀 간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리적인 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멕시코는 이미 2연승을 거둔 자국이자 자신감 넘치는 팀 분위기로 경기에 임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점을 획득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 심리적 차이는 경기 내내 선수들의 플레이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멕시코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유를 찾았고 대한민국은 점점 무거운 압박감에 짓눌렸습니다.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이미 전술 준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공격 빌드업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사실상 승부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경기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한 뒤 중앙으로 연결하는 흐름을 세밀하게 연구해 손흥민이나 측면 공격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즉각적인 빠른 커버 플레이를 펼쳐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패스를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 종료 후 일본 팬들의 시선이 김승규 골키퍼 개인에게만 집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베테랑 골키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이번 실수를 경기 전반에 걸쳐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의 마지막 장면으로 간주했습니다. 만약 공격진이 결정적인 기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살려냈거나 미드필더진이 경기 초반부터 더 강한 압박을 형성했더라면 김승규의 단 한 번의 실수가 경기 전체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큰 압박 속에 놓여 있지만 반면 멕시코는 토너먼트 진출을 조기에 확정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는 멕시코 대표팀 역사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는데 엘트리 에트라이는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한 대회에서 3연승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기록은 멕시코 팬들에게 현재의 경기력만 유지한다면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은 대한민국이 아직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토너먼트 진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즉각적인 변화라고 강조합니다. 전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 자세와 정신력까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은 매 경기 자체가 결승전과 다름없으며 패배 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팀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많은 칼럼들은 비슷한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부정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패배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성과가 사라진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멕시코전 패배를 진지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경기에서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그 충격은 훨씬 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팬들의 기억 속에는 김승규의 실수도 루이스 로모의 결승골도 아닌 한때 아시아 축구 최고의 희망으로 불렸던 대한민국 대표팀의 실망스러운 2026 월드컵만이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에 패배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팀이 큰 압박 속에 놓이게 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단 한 경기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무대가 아니라 꾸준한 경기력과 정신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팀이 진정한 승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맞닥뜨린 가장 큰 시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 토너먼트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 언론이 내놓은 경고가 현실로 다가와 대한민국이 예상보다 이른 단계에서 월드컵과 작별하게 될까요? 그 해답은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 명확히 확인될 것입니다. 월드컵은 모든 실수에는 대가가 따르며 단 한 번의 순간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무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이번 멕시코전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승규 골키퍼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멕시코가 한 수위의 경기를 펼친 결과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축구 팬들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과 분석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의 2026 월드컵 소식, 심층 경기 분석, 해외 언론의 반응 및 아시아 축구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가 더욱 빠르고 깊이 있으며 재미있는 콘텐츠를 매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